자, 정영진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네네. 그 민주당에서 공공의원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200석 먹는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야,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것도 이상한 근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중진 중에 중진, 예? 정동영 뭐 이런 정치 구단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정동영 전 대표가 구단이라고 구단은 아닌 한 7단 정도는 해줍시다. 오래 했으니까. 올해. 뭐 몇 단인지 몇 선인지는 모르겠고요. 올해는 했으니까. 뭐 한 그 정도로 봐야 되는데 네, 오래 했으니까. 이게 100하고 200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럼 뭐. 왜냐하면 야 100석보다 200석 1루 시작 앞자리가 1루 시작하고 그 2루 시작하는 뭐 그 차이가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왜 이게 아니냐면 200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무소불위가 되는 거죠. 대통령 탄핵이 이제 자동방으로 되는 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요. 네. 300명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네. 대부분 2분의 1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 과반수만 넘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되는 게 그 5분의 3이에요. 5분의 3이라고 한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5분의 3이 되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뭐죠? 뭐 필리버스터도 뭐 준비할 수 그렇지. 있고 그다음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법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180석이면 5분의 3이 딱 180석이거든요. 그렇지. 180석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5분의 3이라고 하는 180석을 이용해 가지고 민주당이 해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검수완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3분의 2가 되면 200석. 200석이거든요. 왜냐하면 3분의 2에다가 공 2개씩만 붙으면 300분의 2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석을 가지면은 3분의 2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2 이상인 200석 이상을 만약에 한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로 못하는 게 없는 전지전능이죠. 전지전능이에요. 대통령 탄핵시키고 법안이고 뭐고 지들 마음대로 대통령의 거부권도 행사 못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 찾아가지고 4가지를 찾았는데 네. 첫 번째가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200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김남국, 김의겸 벌써 다 제명시키는 거지. 최강욱 그 나오기 전에 네. 제명됐어요. 그렇지. 황운하도 제명됐을 거예요. 이재명 벌써 제명됐고. 이재명 제명됐고. 네. 200석 되게 좋은 거네. 야, 200석 끝내주는 거네. 전지전능이네. 진짜. 그럼 두 번째는 네. 국무위원들 그 탄핵 소추할 때 네. 그거 2분의 1이면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다르다고요. 네. 3분의 2가 되면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 게 여야가 협력해가지고 3분의 2가 넘어갔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된 당시 거지. 여당인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한 62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여당에서 그냥 눈 딱 감고 아 이게 탄핵 사유냐 뭐 이런 식으로 개겼으면 못했지. 버텼으면 못했어요. 못했지. 근데 200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장 탄핵 의결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잘 봤던 것처럼 그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권한이 정지가 돼요. 그렇지.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지난번에 노무현이 그랬잖아요. 그 이상민 장관도 구대빵으로 이제 헌재에서 탄핵 사유가 없다라고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가 정지됐죠. 의결이 되는 순간 장관 못하고 뭐 몇 달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그럼 지금 지금 국무총리 누구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면서 최소한의 일밖에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200석이에요. 그 다음에 개헌안을 의결할 수 있어요. 야, 이건 이제 지멋대로 하는 건데. 근데 개헌안을 마음대로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뭐 예컨대 뭐 불소추 특권이 아니라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훨씬 더 강화하는 그런 것들을 딱 해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뭐 무조건 찍는 개딸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막 선전선동하면 우리나라 헌법도 누더기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힘이 200석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200석 그렇게 주장한 건 뭐냐면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이 남았잖아요.
네. 3년 반이 3년 반. 3년 반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2024년, 그다음에 4년 더하면 2028년인데 2027년까지는 대통령 그 하고 계실 테니까 그걸 못 참겠다는 거예요. 뭘 못 참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지난번에 검수완박했던 게 무슨 법이냐면 검찰청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네. 그냥 호떡집에 불 난 것처럼 후다다닥 그 대충 해가지고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습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거부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특히 검찰청법 개정해가지고 검사의 힘을 권한을 확 줄여놨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도로무게 되니까 180석이 돼도 20석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수완박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검수완박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혹시나 하고 의심을 했는데 역시나 하고 그 드러난 게 지금 검수완박을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죠. 대표적으로 1번 이재명, 이재명. 예. 2번 누굽니까? 문재인 등등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회의원들 뭐저 돈봉투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다 돈봉투 20명 포함해가지고 뭐 많죠. 여기. 그러니까 그 의심을 저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온갖 종류의 불법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수사에 그 정통한 검찰에서 수사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검찰이 일단은 그 기를 확 죽여놓고 네. 그다음에 검찰의 실질적 권한을 확 줄여가지고 그래야 검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이 힘이 그 확 줄어들면 누가 좋습니까? 그래 범죄자들이 좋죠. 범죄자가 좋은 거죠. 범죄자가 좋은 범죄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범죄자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스스로 발이 저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판판 놀다가 뭐 5년 10번 하면 50년 이러면서요. 50년 집권 설마 이러면서 판판 놀다가 정권 딱 바뀌니까 그 처음에는 정신 잃고 충격 받아가지고 야 0.7%를 우리가 졌어? 우리가 그 막강한 여당이고 180석 가진 그런 그 거대 정당이었는데 우리가 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뭐 며칠 동안 그냥 정신 놓고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이렇게 해롱해롱 하다가 정신 딱 차리니까 아 내가 한 짓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숨겨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검수완박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노랑봉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 그 김건희 여사 뭐 특검법 이런 것들 발의는 계속하겠죠. 180석이니까 이거 뭐 그냥 무조건 통과가 되고 또 180석이니까 패스트트랙 해가지고 빨리빨리 되겠죠. 근데 이런 벽이 딱 있는 거예요. 무슨 벽이냐? 거부권. 이 거부권을 이걸 날려버려야 된다. 그게 200석이죠. 그게 200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200석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숟가락 하나 딱 얹은 사람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200석 되면 어떻게든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이제 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당은 지금 김기현 대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여당이 어떻게 했길래 지금 야당에서 200석 얘기가 200석 운운합니까? 제가 조금 전 저기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선에서 그렇게까지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누가 못하나 게임이지 한 명은 무지하게 잘하고 한 명은 손흥민이고 한 명은 뭐 박항서 빠진 베트남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비슷하게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이고 그냥 또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이번 주에 2번 재판 나가야 되거든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나가고 금요일 또 나간다고요. 그냥 못이 박히다. 아유 이제 지겹다. 그래서 아이 그만둬라 하지만 막상 내년에 총선에 딱 투표를 할 때에는 그래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당대표인데 여기에다가 표를 줘야 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크게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려면 메가시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아니 서울이 큰 도시 맞죠.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이 서울에 있으면 2천만 그 20%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잘 살고 제일 또 그냥 그 딱딱 벌어진 그런 게 맞는데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도 다른 나라 가보면요. 그렇게 뭐 그 큰 도시가
아닌 경우도 된단 말이죠. 그럼. 그러니까 더 이제 메가시티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메가시티라고 하는 게 다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이런 식의 어쨌든 민주당에서 정책 개발하고 화두를 갖다가 민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국힘당. 화두를 갖다가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중질환이잖아요. 왜 자중질환입니까? 큰 대의는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한 게 내가 더 유리한가? 어떻게 한 게 나한테 떡고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배지가 온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저놈 배지를 떼고 내가 그 배지 가져올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또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이제 정치 기자 이렇게 전문가들이나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 말씀에 의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건 아닌데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 같은 분이 그런 사람이 확실히 고수예요. 왜냐하면 정동영 그 전 대표보다 훨씬 고수예요. 야, 그 대가리 치고 있다가 그러다가 뭐가지 댕강 날라간 꼴 못 봤냐?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200석 운운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지금 민주당이 큰 패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200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쨌든 자기들끼리지만 자기들끼리에서는 이렇게 뭐 이야기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된 거는 물론 지금 그 여당에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 또 혁신위원회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하게 성찰이 필요하다. 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또 정영신 변호사님이 이제 뭐 조금 더 토를 단다면 네네. 지난번에 이제 그 180석 했잖아요. 네네. 나중에 뭐 탈당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169석인가 되지만 당선될 때는 180석 먹었잖아요. 그때 180석 4.15 총선 먹을 때 유시민이가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180석으로 압승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180석이 진짜 됐어. 네. 그리고선 뭐라고 그랬냐면 유시민이가 정치 발언 안 한다고 숨었어요. 한동안. 네. 맞췄는데. 네. 그리고 지금 정동영이가 200석을 띄우고 이걸 또 200석을 맞출 수 있다. 뭘로? 부정선거. 부정선거. 그거를 알고 있는 집단이. 그러니까 유촉세나 유시민이나 정동영은 자기가 부정선거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어디선가 부정선거로 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거야. 이제 뭐라 가물이라든지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알고 이번에도 하겠구나. 그래서 자 하겠면 사인을 주는 거죠. 지난번에 유시민이가 사인 줘서 그렇게 했고 이번 200석 아예 먹어서 지금 변호사님 말한 대로 대통령도 날리고 거부권도 날리고 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서 완전히 이 나라 참 먹자. 그래야 부정선거 하는 사람도 산다. 200석 먹으면 부정선거 해도 누구도 수사 못하게 우리가 다 그냥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날릴 수 있어. 그러니까 200석 해줘. 그러면 부정선거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사인 아닌가. 저는 그게 겁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런 사인을 했는데 이 국힘당에서 야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뭐 방지하는 노력이 있거나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있거나 이러면 이런 사인 주기가 겁나는데 국힘당에서 아무런 얘기 안 하죠. 지난번에 국정원에서 그런 엉터리 선관위에 대해서 다 점검이 끝났는데도 대통령실에서조차 가만히 있죠. 메이저 언론이라는 데서도 뭐 크게 지저대지 않지. 유튜브 몇 군데서 해봐야 그것들은 조물하게 되니까 냅두고 이러면은 야 200석 이번에 가서 완전히 판 끝내자. 윤석열 몰아내고 우리 세상으로 완전히 만들자. 이런 사인으로 미리 준 거 아닌가 나 이런 의심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최근에 또 맞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이준석. 그러니까 17% 18% 맞췄잖아요. 그 강서 보건소금 맞췄잖아. 그게 맞춘 건지 힌트를 주면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요거다. 야야 이준석 말대로 야 그렇게 세팅해. 이렇게 힌트를 지난번에 유촉세 말도 야야 180석 그래. 160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유시민이 야 정말 일리가 있는데 야 세팅할 때 야 180석 세팅해. 이준석 할 때도 야 이준석이 얘기했어. 이준석은 민주당 사람 아니야. 야 국힘당 대표까지 한 놈인데 저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아무런 하자 없다. 준석이가 얘기했으면 준석이대로 세팅해. 자 이번에 정동영이 얘기했으니까 정동영이 맞춘 걸로 그냥 가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은요 지 마음대로 해요.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180석 180석, 200석 200석대로 결과를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냐면 조사를 안 하는데 뭐 지네들 마음대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그건 대통령 책임이에요. 그렇지. 이거 왜 지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면은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는데 내가 칼에 찔렸다라고 해가지고 뭐 누가 날 찔렀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찔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우스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뭔지를 잘 봐야 된다고요. 네.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돼요. 저 그 이상한 통계학적으로 이상한 그런 그 모형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지난번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뭐 어쨌든 뭐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선관위에 그 상임위원 같은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새로 뽑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좀 미심쩍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냥 넘어간다.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내년 총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미심쩍으면 고쳐야 되는데 우리 정혁진 변호사 집에 번호키예요. 네. 근데 누군가 번호키를 만진 흔적이 있다고 그러고 그 이래 번호키가 어떨 때는 고장이 나고 막 이래요. 네. 31점이야 그 번호키가. 네. 그러면 그거 바꿔야 돼요. 아니면 그 번호키 계속 써야 돼요. 아니 제가 우리 집 번호키 설정을 0000으로 해놨어요. 네. 예컨대. 네. 그럼 뭐 아무나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뭐 집에 있는 뭐 폐물 같은 거 다 들고 가고, 그냥 똥 싸놓고 가고, 뭐 밥 대충 해먹고, 뭐 설거지도 안 해놓고 가고.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 0000 해놓은 사람 내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 대응을 못한다. 그러면 모든 그 블레임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내년에 진짜 200석 그렇게 그 내주면요 누가 피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죠. 당장 탄핵당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지금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아유.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 누구부터 가만 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유, 그건 모르고 있어서 답답하게. 그러니까 미치겠네. 진짜. 참모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잘하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참모진을 꾸리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걱정이었습니다. 저도 걱정이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